안녕하세요. 우즈벡 가이드 박정규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결혼으로 인구 절벽을 해소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출생률 저하가 심각합니다. 제가 71년생인데 제 나이대가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110만 명 가까이 태어났고, 지금은요 원래는 한 27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죽으는 거죠? 그 출생자 수가. 이렇게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 망가집니다. 100% 망가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학원을 했었는데 뭐 과외도 있었고,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요. 그게 현격하게 팍팍팍팍 줍니다.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제 어떤 그 학원, 그다음 과외 이걸 때려치우고 사실은 우즈벡에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그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너무너무 빨리 줄어요. 자, 그러면 학원만 문제가 되느냐? 자, 여러분,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해요. 애기 낳으면 애기의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뭐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젖병, 그다음 유모차, 예?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기들 성장하면서 거기 많이 또 필요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그래야만이 건강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 소비가 있어야만이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판매를 많이 해서 성장을 할 수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가장 이제 우리나라 내수가 죽어가는 게, 지금 인구가 계속 신생아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래요. 가장 큰 문제가. 노인들 돈 안 씁니다. 그럴 또 능력이 되는 노인들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소비를 많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굳이 뭐 멋지게 입을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친구들 와서 뭐 그냥 입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도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많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진작되는 거 아니거든요. 신생아가 많아야 된다. 그래, 결론적으로 결혼을 많이 해야 돼요. 결혼을 많이 해야 애도 태어나고. 그래서 근데 지금 결혼하는 숫자가 자꾸 주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가장 어떤 뭐냐, 한국 여성들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못 맞춰요. 보통 남자들은 그게 못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한국 남자는 열등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씨, 나는 결혼할 자격도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올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자만큼 괜찮은 남자들이 없어요. 세계에서 경쟁력이 최고입니다. 네? 신부한테, 아내한테 잘하지요. 여성한테 매너 좋지요. 성실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이고, 어느 나라 사람보다 자식 사랑이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부성애라 그러죠, 부성애. 제가 여기 우즈벡에 살아보면 그걸 절실히 느껴요. 여기는 이혼하잖아요? 그럼 다 그냥 알아서 그 여성들이 키웁니다. 돈이 없고 힘들더라도 엄마가 자녀를 키워요. 물론 이제 그 남편이 돈을 보태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버리지 않고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대한민국 남자는 어떻습니까? 설사 이혼하고 엄마가 키우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그 교육비라든가 애기들 키우는 부양비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남자는 사람이 아니죠, 한국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여성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아기를 버리지 않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여성이 어떻습니까? 안 그런 여성도 많겠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우리 어머님들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진짜 자식 사랑. 그만큼 또 우리 아버지 부성이가 진짜 강했죠.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 그런 걸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열렬합니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딸 바보라고.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 대한 정이 많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요, 사실 알고 보면 대한민국 남자의 부성이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재능에 그때 일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조사하는 게 있어요. 심리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걸 딱 테스트를 딱 하면요, 희한하게 그 90%, 95%를 딱 맞아요. 무슨 말이냐? 거기 뭐 인성검사를 하거든요. 인성검사를 딱 하면, 이 애는 아버지가 없다. 이 애는 엄마가 없다. 이 애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 엄마가 있어도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게 딱 드러납니다. 거의 90%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죠. 혹시 혼자 사세요? 혼자 애기 키우십니까? 딱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애기하고 아이하고 아버지 사이가 안 좋죠. 이렇게 하면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딱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또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딱 해보면 또 인성을 딱 해보면 또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딱 물으면 혹시 아이 혼자 키우세요? 하면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반응이. 근데 그 인성검사에서 딱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사회성, 도덕성 이게 결여돼요. 그래서 범죄자의 80%가 홀 어머니 밑에서 컸거나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자녀들이 80%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범죄자 중에서.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없으면 그만큼 어떤 도덕성, 사회성 그 플러스 교육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교육도 그만큼 치중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반대로 엄마가 없거나 아니면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집안 같으면 사회성, 도덕성 이런 것들은 다 뛰어난데 감수성이 상당히 좀 메말라 있어요. 감수성이. 우리 딸내미는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아버지 나는 감수성 같은 거는 신경 없어요. 도덕성, 사회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감수성이 뭐 중요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홀 아버지 밑에서 큰 자식은 괜찮지만 홀 어머니 밑에서 큰 자식은 안 된다. 여기 우즈벡도 그래요. 우즈벡도 딱 듣고 아버지 없는 애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렇게 결혼 잘 안 시킵니다.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부성은 어떻습니까? 엄청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도덕성, 규칙성, 예? 사회성 이런 것들이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강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교육열까지 뛰어나니까 당연히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경찰이 조직이 잘 됐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즈벡에 보면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경찰 조직이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국민성하고 연관돼요. 국민성. 그리고 이런 안전한 나라에서 그리고 교육을 열정적으로 받는 국민들이 탄생되고 그리고 이런 국민들과 그다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경쟁의 초반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만약에 나빴더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남미 한번 보세요. 남미 치안 개판인 나라가 어떻게 그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브라질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다음 올림픽 때 그때 문제가 많았죠. 가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나라는 제대로 경제가 성장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을걸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바로 부성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인구 절벽 너무 심각하고 이 상태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렇게 경쟁력 강하고, 예? 그 다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한테 지금 버림받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결혼할 수 있는 충분 능력을 가진 남자들은 한국 여자의 그 공주 같은 그것 때문에 싫다고 또 결혼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데 우리 한국 여자들, 그런 여자들 질을 좀 드려야 됩니다. 네덜란드 남자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결국엔 네덜란드 남자들이 네덜란드 여성을 갖다가 버리고 호주 여성, 미국 여성 이렇게 다 이민을 가거나 그런 여성을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여성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체적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윗세대를 욕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 보통 한국 남자들 웬만하면 그렇게 눈 높은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한국 여자 결혼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내 여성하고 결혼하기 좋습니다. 이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여성도 괜찮은 여성은 진짜 경쟁력 있고 똑똑하잖아요. 제발 무조건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지 마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등감을 갖지 마시고 좋은 외국 여성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즈벡 여성 진짜 괜찮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한국 여성들보다 조금 학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남성들한테 순종적이고 그리고 가정적이다는 거, 그리고 모성애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세계 최고의 모성애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즈벡 같아. 세계 최고의 모성애를 갖고 있는 나라 여성과 세계 최고의 부성애 갖고 있는 한국 남자가 결혼해 살면 저는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문제는 그거죠. 지금 꼴려들 때문에 이게 꼴려 아시죠? 골 때리는 여성 우울자들, 골패 뭐라고 하는 거. 이 꼴려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항복이 오면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 여성들이, 특히 이제 후진국 여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뭔가를 갖추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완벽한 부부쌍이 아닌가, 우즈벡 여성과 한국 남자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한국 남자분들 제발 기죽지 마시고 눈을 돌려보세요. 외국으로, 특히 우즈벡 쪽으로. 자,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